상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추위가 좀 한풀 꺾였네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상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추위가 주춤한 사이에 미세먼지가 또 매우 나쁜 수준까지 지속했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고요. 또 초미세먼지 농도도 상당합니다. 하지만은 낮부터 바람에 밀리면서 미세먼지 점차 해소되겠고요. 또 낮 기온 영상 6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연결해서요. 지금 군용기 소음 피해와 관련된 조사, 또 군소법 개정을 위한 그 주장,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푸드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업인들이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 내용 살펴보고요. 또 지역의 소식들 전해 듣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도는 정부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오늘 각 시군의 방역 관계자 화상회의를 통해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주와 춘천, 홍천, 철원은 2단계를 적용 중이고 그 외에 14개 시군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초에 발표되는 한국판 뉴딜 공모 사업에 최소 7개 부문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정부에 한국판 뉴딜 공모 사업의 철저 대응 및 국비 확보 노력 등의 주문을 담은 최문순 도지사 명의로 작성된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제102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12개 종목의 유치에 강원도가 성공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최근에 전국 동계체육대회 종목 중에서 춘천의 피겨스케이팅, 강릉의 컬링과 아이스하키, 평창 정선의 스키와 스노우보드,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루지 등의 종목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대회 유치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의 동계체육 선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의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가 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요. 또 새롭게 또 활동들을 이어간다고 좀 밝혔습니다. 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집행위원장으로 최근에 이제 취재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쯤 이렇게 또 이 직위를 맡게 되셨습니까? 전직 이제 그 집행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네. 지지난주에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요. 예. 예. 지금 시간을 뭐 일상 또 본인의 어떤 그 주 업무도 있으실 텐데 좀 네. 많이 이제 시간이 이제 소요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이쪽에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저도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라고 하면요. 그 뭐 해당 지역에 좀 거주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해당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부분들도 이제 자세히 저희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현재 그 소음 측정이 실시 중인가요?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네. 오늘까지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2주 동안 이제 진행된 겁니까? 원래 이제 지난주에 끝났어야 될 일정인데요. 수능 예. 때문에 하루 비행 일정이 미뤄지는 바람에 예. 오늘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주 동안 이루어진 겁니까? 2주 동안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1주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1주 동안이요? 예, 예. 굉장히 짧군요. 예. 어느 지역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저기 활주로 주변에 이제 직접
소음이 강하게 발생하는 곳 이외에 몇 군데 한 10여 군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소음 측정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또 네. 소음 측정 장소를 좀 더 확대하자 또 이런 이야기도 다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전반적으로 이번 그 소음 피해 조사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군용기 소음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고 특히 또 1차 예전에 진행됐던 부분도 소음 피해의 측정 건이 이제 뭐 이걸로 인해서 평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공군 부대에서 비행 횟수나 뭐 그다음에 고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시 재측정된 건데요. 네. 주민들은 아직도 뭐 이번 측정 건에 대해서 그렇게 100%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후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향후의 대응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사 네. 결과가 아직은 발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발표는 안 됐고요. 예. 저희들이 그 조사하는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몇 군데 이제 임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지켜봤는데 아직 뭐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은 아니니까 조사 결과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조사 아무튼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네네. 진행 과정을 보니까 좀 만족스럽지 예. 못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직은 네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나서 그 이후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뭐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이제 그 1차 진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진행을 한번 했었는데 그 주민들의 이제 항의가 좀 있었죠. 그 블랙이그나 이런 그 전투 비행단 네. 활동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 네. 이 측정을 염두에 두고 뭐 비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뭐 축소 운영되거나 그리고 그런 시간을 좀 피해서 조사한 거 아니냐? 예. 네네네. 그럼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 겁니까? 아직도 뭐 저희 그 주변에서 뭐 저 역시 포함해서 그런 의심을 좀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뭐 이를테면 비행기의 그 뭐 이착륙 방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고 또 그 뭐 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100% 저희들이 모니터링하지 못했지만 예. 이것도 역시 앞으로 그 조사 결과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한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는 언제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고요. 예. 오늘 진행되는 상 오늘 제가 지금 공군부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측정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예. 1인 피켓 시위를 지금 오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네. 계속해서 지금 릴레이로 이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행위원회가 아직 뭐 구체적 완전히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서요. 예. 그간에 더더군다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하거나 걸기대회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1인 시위로 공군부대 남문과 정문 앞에서 네. 1인 시위를 이제 지금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언제까지 그럼 시위를 계속하는 겁니까? 시위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죠. 1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저희들 여력을 다 동원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도 한 사람이 다 전담하기는 어려우니까, 국민들의 또 이쪽 그 대책위원회 참여를 계속적으로 독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네, 매일매일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바꿔가면서요, 돌아가면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정 네네. 수준 이상의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아니면 또 네. 언제까지 하겠다. 뭐, 예. 그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기한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비행기 뭐 군소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소음 없는 곳에 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목적이 진행될 때까지 이 투쟁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근본적으로 비행장을 이전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 목표. 저희 최종 목표는 법에는 담겨 있지만 소음 원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네. 기본적으로 소음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원주 행성권 같은 경우는 다른 전투 비행단 인근 지역하고는 다르게 블랙이글이라고 하는 그 주 소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1차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 1차적인 목표가 블랙 이글스의 해체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현재 국방부나 관계 당국에서는 좀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그쪽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진작하고 있었지만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지금 전투 비행단 그 공군 군소음 문제가 그 벌거진 상황에서 예, 아직 뭐 공식적인 대응 자체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이 부분이 심각한 저희들한테는 현안 사항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이었군요. 또 네. 대책위원회 이제 회의도 이제 열었습니다만은 네네. 좀 어떤 논의들을 이제 주로 이제 그때 하셨습니까? 중요한 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저희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독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지역적인 연대가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관서도 이제 저희 행성이 아시다시피 그 뭐 땅에서 네. 공중에서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3대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원주시와 또 이제, 이해관계가 있고요. 예, 이해관계도 있고요. 예.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 그 군청의 그 행정기관 담당들이 이제 나누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 TFT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너무 관성화되어 있는 거, 소음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네. 이제 뭐 군소음법 관련돼서 대책이 마련됐으니 해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인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대책위원회의 큰 방향은 이 네. 보상보다도 네네. 이 소음을 줄이는 것, 뭐 최종적으로 소음을 그렇습니다. 없애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 네네. 좀 더 목표를 두고서 활동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렇다면 군소음법과 네. 지금 이게 그 맞물려서 이제 봐야 됩니다만은 네. 이 군소음법이 보상에 좀 더 그 방점을 두고 있지. 이런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표와는 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군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1차 성소하고 진행돼 왔었던 건데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 내용에는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그 관련된 조항으로 담겨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법에도 상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소음 절감과 그 소음원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거를 집중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조사 결과가 이제 조사는 이제 오늘까지 하고요. 뭐 네네. 결과는 언제 구간에 이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또 보상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2021년에 이제 보상 관련된 뭐 대책이 마련될 거고요. 실적인 보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보상에 대한 기준 자체도 저희들이 크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민간 공항 주변에서 보상 기준하고 군 공항 관련된 그 보상 기준이 지금 다르거든요. 네. 예, 이 부분도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책위원회 주요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각 그 저희 단체에 그 뭐 이장협의회를 비롯해서 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된 그쪽 단체에서 총 5군데 저 단체가 현재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또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행위원장 시간이 역할을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제 공동위원장들께서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좀 챙기셔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좀 그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제가 또 연결해서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소식 듣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회행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푸드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올해 초부터 추진되고 있죠. 이 농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와 또 전문가의 도움으로 원주 푸드 활성화를 위한 9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푸드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네, 원주시는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원주푸드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 구성돼서 농업인이 직접 제안한 9개의 원주푸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들에게 원주푸드와 관련한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 농업인과 함께 사업 내용을 키워나가는 것인데요. 24개 팀이 신청해서 총 9개 팀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팀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원주푸드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원주푸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거쳐서 2개월 동안 전문가와 1대1로 컨설팅을 받고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한 팀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지원되고요. 지원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홍보 및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원주푸드를 활용한 제조 가공시설 4개 팀과 도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텃밭 등 체험마을 3개 팀, 원주푸드 관련한 아이디어 창업 2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주푸드 활성화 사업은 전문가와 함께 원주푸드 관련한 농업인을 육성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도 로컬푸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원주시의 먹거리 체계를 로컬푸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김다련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농촌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건물 짓고 그걸 이제 운영을 뭐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건물 하나 남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신활력 플러스는 그게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남겨야 된다. 이런 좀 약간 모토가 다르죠. 원주푸드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원주푸드 관련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이제 활동을 하실 분들을 뽑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주푸드,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그분 한 팀 한 팀한테 컨설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개월, 3개월 동안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진짜로 그분들이 원주푸드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팀이 이제 9개 팀이 있었던 거죠. 액션 그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원주푸드 관련된 정책들은 같이 이렇게 논의해 가면서 그분들을 홍보하거나 지원할 것들을 계속 찾아서 이제 저희가 지원도 하고 그럴 예정인 거죠. 네.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로컬 푸드와 관련된 전문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또 목표라고요. 네, 또한 이 사업은 농업인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푸드를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꾸준한 컨설팅과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되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진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9개 팀 가운데 원주푸드 제조 가공시설은 4개 팀인데요. 4개 팀은 원주푸드 인정을 받고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매장 등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중 원주시에 처음으로 난지역 마늘을 생산하는 팀도 속해 있는데요. 원주시에는 그동안 추운 기후에서 생산되는 한 지역 마늘만 생산되다가 처음으로 난지역 마늘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마늘이 판매되고 있었지만 현재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원주 난지역 마늘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난지역 마늘은 저렴한 가격에 가공이 가능하며 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 면에서도 좋은 편인데요. 앞으로는 원주 기후에 알맞은 홍산 마늘도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진석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도 한지형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난지형이 어렵습니다. 여기가. 재배하는데 투자가 많이 돼야 되고 그만큼 힘이 됩니다. 기온을 극복을 해야 되니까요. 원주권에서는 실리면 이제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원래 마늘 양파는 석회암 지대에서 가장 재배 적지입니다. 이제 재배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장 많이 어필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석회암 지대에서 생산된 마늘이 단단하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걸 특화시키려고 어필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원주푸드 학교급식센터라는 그 판매처가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농사만 져서 생산만 잘해서 납품만 하면 되니까 판매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부분이 그 부분이죠. 원주푸드 농가들은 뭐 판로 걱정 없고
등락 폭에 큰 신경 쓰지 않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자,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요, 또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 지역 경제에도 정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군요. 네, 로컬푸드 확산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울 수 있는데요. 이에 농식품부는 지역사회에서의 로컬푸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 지수를 도입해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의 참여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또한 학교급식에서 로컬푸드의 공급 비중을 높이면서 지역 먹거리 공공조달에 로컬푸드가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이번에 선정된 9개 팀은 앞으로 원주푸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참여팀을 늘려서 원주푸드 관련 더 많은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소식 듣도록 하죠.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연말이지만은 송년 모임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건데 여러 가지 행사들 다 온라인으로 치러진다라고 하는데 송년 모임을 공직사회에서 온라인 송년회로 이제 치른다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19로 연말 모임이 실종된 가운데 공무원들이 온라인 송년회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코로나 한파로 각종 모임, 행사가 취소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현실화하자 지역 경제를 살리고 부서 간 화합도 다지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회원이 20여 명인 강원도청 건강 걷기 동호회 두발로가 일명 슬기로운 공직생활 비대면 송년회를 열어 지난 3일 열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송년회 참여와 진행 방법은 간단한데요. 회원 각자의 집 또는 원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일과 후 특정 시간에 동시에 치맥 등을 먹으며 2020년 온라인 송년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회 후 인사말, 우수회원 시상, 즐거운 덕담 나누기 등의 모든 식수는 단체 카톡방에서 이루어졌고요. 소요 시간은 20여 분 안팎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각자의 집에서 동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이제 접속해서 글쎄요, 느낌이 뭐랄까 혼술인들 혼술 아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 소식인데요. 옛 미군 기지죠. 태장동의 캠프롱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의 주민 설명회 계속 연기가 되었었는데 결국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현재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옛 미군 기지인 태장동 캠프롱 토양 오염 정화 사업 주민 설명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열고 있는데요. 이번 주민 설명회는 국방부에서 진행한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의 기본 설계 결과 및 추진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발표 자료와 설명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회 자료는 10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 게시돼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자, 이번 설명회에서요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습니까? 좀 의견이 있는 경우 좀 어떻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업 추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 게시 기간 내 서면으로 원주시 환경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주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인데요. 원주시 관계자는 캠프롱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앞서 원주시와 국방부는 지난 10월 말 주민 설명회를 열어 캠프롱 기본 설계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요. 당시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잠정 연기됐었습니다. 네. 자, 이 원주시 공식 홈페이지 또 공식 블로그에 이 캠프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료들 좀 첨부되어 있고요. 모든 분들 또 검토가 가능하시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 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소식이로군요. 제25회 원주 인권영화제가 또 개최되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 인권영화제가 10일과 11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리는데요. 원주 시민연대와 강원 인권사무소가 주최하는 인권영화제, 올해 주제는 여행과 힐링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카일리스 가는 길과 무스탕 가는 길 두 편이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온라인 주소는 원주 시민연대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영화는 80대 노모의 히말라야, 티베트 여행을 담은 코로나19 시대에 주목받는 기록 영화라고 합니다. 네. 사실 원주 인권영화제 올해도 역시 이제 명맥을 이어갑니다만은 네. 아쉽게도 뭐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또 접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원주 인권영화제는 또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테마로 된 가장 오랜 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화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주 인권영화제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주제로 하는 가장 오래된 영화제인데요. 1996년 6월 항쟁 10주년을 기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83편의 다큐와 영화가 상영되고 초창기에는 제주 4.3 항쟁을 다룬 레드 헌터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불법이 돼 원주경찰서의 탄압을 받았는데요. 또 상영시 구속이라는 공안당국의 탄압을 받으며 원주 카톨릭센터 2층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고요. 자, 10월 7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그리고 구성의 김유진이었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